삼 그리고 사주의 일진사주명리학 제1359강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양력으로 2022년 7월 27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2년 6월 29일입니다. 오늘 명식은 이민년 정미월 신사일이 되겠고요. 오늘의 일진은 신사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살펴볼 사주 명식은 일간은 신금일간이 되겠고, 신금일간이 태어난 월령 미월이 되겠습니다. 자, 미월에 신금이 태어나게 되면 어떻게 사주를 배합하는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일간, 신이라고 하는 천간이 될 것이고요. 이 신이라고 하는 천간은 어저께 경금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요. 오늘은 경금 다음으로 10개의 천간 중에서 8번째 천간이 되고, 경금과 마찬가지로 쇠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신금이 되겠습니다. 단 어저께 공부했던 경금하고의 차이는 같은 같은 금의 기운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경금은 양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금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오늘 공부하게 되는 신금은 음의 기운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양의 기운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사람으로 치면 남자 같은 기백이라고 하면 음은 여자 같은 기백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양은 강하고 좀 거칠고 투박한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는 반면 음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부드럽고 유연하고 좀 우아한 그런 기운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음이 되겠죠. 그래서 경금이라고 하는 것을 물성으로 비유할 때 그래서 완철금이라고 해서 강철이라든가 또는 부세와 같다라고 이렇게 설명드린다라고 하면 음금이라고 하는 것은 보석이라든가 주옥 같은 여러 가지 장신구 같은 미적 감각 있는 그런 장신구 같은 것으로서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경금은 금방 땅에서 캐낸 원철과 같죠. 그러니까 바로 캐낸 원철이라고 해서 전혀 단련을 받지 않은 그러한 원재료 같은 그런 개념이다라고 하면,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그 원재료, 원철을 가지고 불순물을 제거하고 순수한 금을 뽑아내서 여러 가지 예를 들면 이제 반지라든가 귀걸이 같은 것을 이렇게 만들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경금은 신금하고 달라서 정화로서 단련해서 기물을 만들어야지만 경금으로서의 용도, 경금으로서의 쓰임이 생긴다라고 하면, 이미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단련을 해서 기물을 만들어 놓은 보석, 반지, 귀걸이, 장신구와 같기 때문에 다시 신금을 화로서 단련하는 것은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지 않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후를 위해서 예를 들어서 너무 날이 춥기 때문에 해자 축월에 신금이 되어서 너무 춥기 때문에 병화로서 조후하는 것은 이건 조후의 용도로서 쓰는 것이지, 예를 들어서 신금일간을 다시 다시 재련하기 위해서 병정화를 쓴다, 이런 개념은 신금한테는 있다 없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금이 화를 쓰는 경우에는 오로지 뭘 위해서, 그렇죠, 조후하기 위해서 그러한 용도로 쓰는 것이고, 가끔 이런 경우는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신금일간이 신월 같은 데 이렇게 태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신월이라든가 6월 같은 데, 또는 지지로 금국이 형성돼서 굉장히 금이 왕한 경우에 이렇게 양금인 경금이 투출하는 경우에는 이때는 부득이하게 정화를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때 정화를 쓰는 것은 신금을 단련하기 위함이 아니요, 이 신금을 단련하는 것이 아니라 이 정화를 쓰는 것은 이 경금을 제하기 위해서 쓰는 것이지, 신금을 단련하기 위해서 정화를 쓰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신금도 따지고 보면은 정화를 예외적으로 쓸 수 있는 것인데, 이것도 원칙으로 돌아가서는 신금을 단련하기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금이 너무 왕할 때 경금이 투출되는 그런 환경 하에서만 정화를 쓴다. 이 정도만 여러분들 기억해 두시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신금은 조후로서 화를 쓰는 것이지 신금을 단련하는 용도로서 화를 쓰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같은 금이라 하더라도 경금과 달리 화를 취용하기보다는 임수로서 도세, 주옥, 여러분들 귀걸이, 반지 등을 임수라고 하는 것으로서 잘 닦고 관리를 해야지만 신금으로서의 가치와 신금으로서의 용도가 나타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시사철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어저께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화 간목으로서 배합하는 것이 기본이고요.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임수로서 사시사철 배합하는 것이 기본인데, 만약에 신금일간이 약한 경우도 있을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신금이 4월에 태어났거나 5월에 태어났거나 이런 경우에
신금이 신약하게 되면 대체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인성으로서 생주해 주는 것을 좋아한다라고 보지만은 신금이나 경금, 금일간들은 신약했을 때는 같은 비경겁제로서 방조해 주는 것을 더욱 좋아한다. 왜냐하면 신금 입장에서 경금 입장에서 인성이라고 하는 것은 토가 되는 것이죠. 토가 돼서 토생금에서 금을 이렇게 생해주는 그런 이로움도 없지 않아 있지만은 신금일간이 토가 많아지게 되면 오금되죠. 여러분들 신금이 토를 본다라고 하는 뜻은 신금이 약해서 생조해 주는 그런 이로움이 있지만 신금이 녹이 슬거나 아니면 신금에 먼지가 쌓이는 것 같다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만약에 무토 지지로 토국을 형성하거나 또는 무토 같은 것이 왕한부터 투출하게 되면 오금을 넘어서 토다 매금도 될 수 있기 때문에 경금이라든가 특히 신금 같은 경우에는 토가 많아지는 것을 좋아하지 않고요. 토가 많아지는 경우에는 반드시 재성인 간목으로서 토를 갖다가 제거해 주어야지만 신금으로서의 가치와 용도가 드러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신금일간이 태어난 월령 미월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월 절기로는 소서와 대서로 이렇게 구분된다라고 말씀드렸고, 소서와 대서를 기준으로 해서 상반월과 그 다음에 하반월로 이렇게 구분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상반월과 하반월이 나눠지는 기준은 대체적으로 이제 대서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대서전을 대체적으로 상반월이라고 하고요. 대서가 되면서부터는 이제 하반월로 이렇게 보게 되는데, 상반월은 뭐와 같다? 마치 5월과 같다라고 하는 뜻은 마치 화가 왕한 그런 것이나 또는 여름처럼 뜨거운 것이 마치 미월이라 하더라도 5월과 같이 뜨거움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대서가 지나면서 하반월이 되면 금수의 기운이 진기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사주의 미월에 금수가 많아지게 되면 이때는 삼복생한이라고 해서 마치 4, 5운 비율은 여름이죠. 미월이 아무리 늦여름이라 하더라도 여름은 여름이고 매우 고온 건조한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으나 대서가 지나면서 금수의 기운이 진기하기 때문에 사주의 금수가 많으면 이때는 한기가 발생하기 때문에 오히려 조후의 필요성, 화를 얻어서 조후의 필요성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사가 지났을 때 사주 원국이 금수가 많으냐를 놓고 한번 잘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고, 만약에 5월이라든가 미월이라 하더라도 상반월까지는 금수가 많은 것을 그렇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만은 대서가 지나면서부터는 그때부터는 한기가 발생하기 때문에 조후의 필요성이 생긴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진술충미월의 4개월은 모두 상반월과 하반월로 나눠져 볼 수가 있는데, 특히 미월 같은 경우는 소서와 대서로 구분되고, 특히나 상반월과 하반월의 기준은 이 대서절을 기준으로 한다. 이 정도 기록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또 4, 5, 미 남방이라고 하죠. 남방 계절로는 여름이 되는 것이고 매우 오온 건조한 그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4, 5미 여름이 될 것인데, 4, 5월은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여기는 화가 왕한 화왕절이고요. 그다음 미월은 토왕절이라고 볼 수가 있죠. 특히 미토라고 하는 것은 이제 건토이기 때문에 건토는 생금이 불가하다 이렇게 놓고 볼 수도 있는데, 이것도 조금은 상반월까지는 건토는 생금이 불능하기 때문에 신금이 미월에 태어나도 그렇게 왕하지 않다라고 보지만, 하반월 대서가 지났을 때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금수의 기운이 자체가 진기하기 때문에 토 원령이 화가 아닌 토만 있다 하더라도 신금 자체가 약하지는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금과 달리 경금은 미월에 태어나면 정화로서 경금을 단련하고 간목으로서 정화를 보좌해 준다라고 하는 개념으로서 경금이 미월에 태어났을 땐 정화 간목으로서 배합을 했는데, 오늘 신금이라고 하는 것이 미월에 태어났을 때는 역시나 신금은 화를 보는 것을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뭘 보는 것을 좋아한다? 임수 보는 것을 매우 좋아한다라고 해서 미월에 신금이 태어나게 되면 임수를 가지고 신금을 갖다가 도세주옥하는 개념으로 쓴다. 또 미토 자체가 마른 땅 건토이기 때문에 임수를 얻게 되면 미토를 그래도 조금은 물기를 머금고 있는 습토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토생금도 어떻게 보면 가능해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단 미월은 아무리 금수가 진기한다 하더라도 토왕절이기 때문에 임수 자체가 그렇게 일간 자체가 세력이 왕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제 경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어서 금생수해서 임수를 갖다가 생조해 주는 것도 필요하다. 지지로 신유금이 있으면 더욱 좋겠죠. 왜냐하면 지지로 신유금이 이렇게 있게 되면 지지 신유금 이거 아니 신유금 이렇게 지지로 신금 유금이 있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유금 같은 것이 만약에 이렇게 있다라고 하면 이 유금은 일간도 뿌리를 내릴 수 있지만은 임수도 생을 얻을 수 있죠. 아니면 뭐 임신 연이 이렇게 돼도 상관은 없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임수 자체가 신의 뿌리를 튼튼히 들 수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만약 여기 신금이 있다라고 하면 일간도 뿌리를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지지로 신금 또는 유금이 있어준다라고는 금상첨화가 된다. 신유금이 모두 있으면 좋은데 만약에 그렇게 되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반월에 금수가 많아지면 한기가 생각하기 때문에 이때는 운은 금순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목화운으로 가야 되겠죠. 그래서 사주의 짜임에 따라서 운의 방향도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명심해 두시고 미월의 신금은 뿌리 있는 임수를 얻어서 신금을 도세축하고 미월의 미토 건토를 윤토하고 그다음에 미월이 뜨거워질 수 있기 때문에 조후의 역할까지 임수가 할 수 있다. 하나의 신으로서 하나를 얻어서 일신 삼이의 이로움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미월의 신금은 임수가 절대적으로 없어서는 안 될 존귀한 신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오늘의 명식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명식, 신금일간이 미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고요. 일단 격국이라고 하는 것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격국을 보지 않는 분들도 있는데 격국이라고 하는 것은 사주를 보는 기구, 연장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깊이 빠지지는 마시고요. 기본적으로 십정격 정도 어떻게 국세가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사주의 격국을 어떻게 구분해서 보는지 정도로 여러분들이 알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저는 거기까지만 하고 거기에 또 세부적인 걸 알고 싶으면 개별적으로 이제 명리서적을 한 권 정도 사서 읽으시면 크게 어려움 없이 공부하실 수 있을 것이다 생각이 돼요. 자, 격국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과 월령, 월지와의 관계를 살펴서 사주 전반의 짜임, 사주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보는 것을 말하는데 일단 일간이라고 하는 것은 음금이라고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월지에 있는 미토는 음토가 됩니다. 그래서 일간과 월령과의 관계, 음대 음이 되는 것인데 일간과 월령과의 관계, 월령은 토이고 일간이 금이기 때문에 토생금의 관계가 되겠죠. 그래서 나를 생해주는 생하자가 되는 것이죠. 생하자 뭐죠? 이거를 다른 말로 인성, 나를 생해주는 것을 인성, 나의 어머니 같은 존재가 바로 인성이 되는 것이고 인성은 다시 정인이라고 하는 것과 편인이라고 하는 것으로서 구분해 볼 수 있는데 정인이라고 하는 것은 뭐다? 일간과 인성과의 관계가 양대음 또는 음대양으로서 음양의 조화가 맞는 것을 정인이라고 하고요. 편인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과 인성과의 관계가 음대음 또는 양대양으로서 음양의 관계가 성립되지 않는 것을 편인이라고 하는데 오늘은 이제 음대음의 관계가 이렇게 성립이 되고 인성이다 보니 뭐다? 어떤 격? 편인격이 되는 것이에요. 편인격. 그리고 미월은 토가 왕한 것이 일간이 왕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칫 모왕자쇠할 수 있는 그러한 틀을 가지고 있다. 모왕자쇠라고 하는 것은 인성이 왕하고 일간이 약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것이고 어떤 분들 이거 미월에 신금이 약하지 않으니 모왕자상으로 볼 수도 있다라고 보는데 이것은 뭐냐면 모왕은 똑같습니다. 모왕은 월지 자체가 인성이기 때문에 인성이 왕한 것은 공통점이 있지만 미월의 신금을 과연 일간이 왕한 것으로 볼 약한 것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일간이 왕한 것으로 볼 것이냐에 따라서 일간이 약하다라고 하면 모왕자세가 되는 것이고 일간이 왕하다라고 하면 모왕자상이 되는 것인데 만약에라도 무토라든가 다시 토가 많아지게 되면 이거는 모왕자상이 아니라 모왕자쇠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건 사주가 나머지 글자들이 어떻게 배합이 되느냐에 따라서 이거는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또 격을 볼 때 미토 안에는 지장간을 또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장간 미토 안에는 초기라고 하죠. 초기 처음 역이라고도 하고요. 써드릴까요? 여기라고도 하고요. 또는 초기, 처음 초자라고 해서 초기라고도 이렇게 하죠. 여기 초기로서 일단 정화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중기가 있죠. 중기, 가운데 끼어 있는 중기가 있는데 이거는 을목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을목, 그 다음에 본기죠. 지금 이제 미토의 본
본기라고도 하고요. 정기라고도 합니다. 본기 또는 정기라고도 하죠. 발을 정자를 써서 정기 이렇게 표현하는데 쉽게 말하면 미토의 가장 원한적인 기운을 이렇게 정기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토의 본기는 기토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미중에 있는 토촉이 정화가 이렇게 천간으로 투출을 하게 되면 미토로서 그 격을 잡는 게 아니라 미중에 있는 정화가 투출된 요걸 가지고 격을 잡게 되죠. 신금이 정화를 보게 되면은 음대음의 화극금이죠. 대음의 화극 나를 극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거는 편관격이 되는 것이고 또는 실살격이라고도 이렇게 표현해 볼 수가 있겠고, 만약에 정화가 아니라 을목에 투출한다라고 하면 이거는 이 을목을 가지고 격을 잡기 때문에 신금이 을목을 보게 되면은 음대음의 저건 뭐죠? 그렇죠. 극 목이 되기 때문에 재성이 되는 것인데 그거는 편재격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금이 미월에 태어났을 때 볼 수 있는 격은 정인격이라고 하는 것과 또 한 가지 편관격이라고 하는 것과 정인격이 하나 있을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편관격, 칠사격은 같은 말로 하나로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편재격도 이렇게 있을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격을 취하느냐는 놓고 보는데, 만약에 이럴 수도 있죠. 을목이 투출되어 있고 정화도 같이 투출된다라고 하면 얘를 격으로 잡을까요? 아니면 얘를 격으로 잡을까요? 이때는 초기하고 중기가 같이 투출되는 경우에는 중기를 격을 잡습니다. 우선순위가 본기가 1순위, 중기가 2순위, 얘가 3순위가 되니까 거니까 두 개가 이렇게 투출되게 되면 당연히 중기를 가지고 격을 잡으니 이건 뭐다? 칠살격의 재성이 살을 생해주는 그런 구조가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오늘 같은 경우에 미중에 있는 정화가 천간에 투출되어 있으니 오늘은 뭘로 볼 수 있다? 그렇죠. 칠살격의 편관격 이렇게 이걸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미월에 일간 자체가 세력이 있다 손 치더라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금은 뭘 좋아하지 않는다? 정화 보는 것을 끔찍하게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보석과 같은 반지와 같은 그런 존재가 정화가 바로 옆에 이렇게 있게 되면은 토치불로 여러분 반지를 녹여버리는 것과 같기 때문에 신금이 정화를 보면은 아주 싫어하고요. 신경이 매우 예민해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당연히 칠살 투출하게 되면 이 정화는 반드시 뭐 해야 된다? 제거해야 된다. 통제가 아니라 이거는 제거시켜 주는 것이 필요한 사주 국세가 되는데, 다행인지 불행인지 연간의 임수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다행일 수도 있고 불행일 수도 있는 것이 뭐냐면, 어저께 일간이 경금이었을 때는 정화로서 경금을 단련해서 기물을 만드는 용도로 썼기 때문에 경금은 정화를 용신으로 쓰지만, 오늘 신금 같은 경우에는 임수로서 신금을 도세주옥하는 것으로서 임수를 용신으로 쓸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정화를 봄으로 인해서 임수하고 정화가 서로 탐합하죠. 탐합하는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정화는 정화로서의 탐합망극이 되는 것이고요. 임수는 임수로서 탐합하느라고 임수로서의 역할을 하지 않게, 용신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길하다라고 하는 뜻의 의미는 정화가 신금을 극하려고 하는데, 임수가 정화를 말리고 신금을 극하지 못하도록 묶어놓고 있는 것은 좋은 것이지만, 임수로서 신금을 도세하지 못하는 것은 또 반대로 나쁜 역할을 하게 되죠. 그러면 어떤 게 좋을까요? 신금이 정화가 신금을 극하지 못하도록 말리는 게 이로울까요? 아니면 임수를 못 쓰는 게 안 좋을까요? 제가 봤을 때 일단은 칠살은 제거시켜 주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기서 이 임수를 못 쓰는 것은 그냥 조금 아쉽다 하더라도 정화를 갖다가 묶어 놓고 있는 것은 나쁘지 않다라고 보겠고, 나머지 글자들에서 임수를 다시 보면은 그거는 그것이 오히려 조금 더 나은 국세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연지를 보게 되면 인목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얻었습니다. 이 인목이라고 하는 것은 또 굳이 따지면 화를 생하는 역할을 하고 임수의 기운을 뺏어가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신금 입장에서, 임금의 입장, 주인공의 입장에서 놓고 봤을 때 인목은 그다지 썩 좋은 역할은 아니다라고 보겠고, 일지에서 사화를 이렇게 봤죠. 신사일주가 되는데, 어떤 분들 이제 일지에 정관이 있으니까, 정관은 좋은 것이잖아요. 그죠? 정관이 있으니까 이거는 아주 좋은 길명이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사주는 그렇게 너무 단순하게 보는 것은 아니고요. 미월에 4, 5의 남방에
남방이 여름일 때 사화를 본다라고 하는 뜻은 화가 더 왕해지게 되겠고, 화가 왕해지면 왕해질수록 신금은 소용될 수 있는, 녹아서 못 쓰게 될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이 처해지기 때문에 저 정관은 굳이 일간한테 썩 좋은 역할을 하지 못하죠. 오가 협례한다라고 보면 사오미 화곡을 형성하게 되면 신금은 반드시 녹아버리게 되는데, 임수를 써야 되는데 임수가 정확히 묶여있기 때문에 임수를 쓰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한 가지 사화를 좀 좋게 볼 것은, 사는 사중에 있는 경금이 암장되어 있기 때문에 신금이 통근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장점은 있습니다만은, 그거는 그냥 보이지 않는 장점인데, 화가 이 3주까지만 듣고 봤을 때 이 3주는 화가 너무 왕해서 신금이 어떻다 녹아버릴 수도 있다. 마치 대서가 지나서 금수가 진기한다 하더라도 역시나 사주의 글자가 화토가 많아지게 되면 신금 입장에서는 그다지 좋을 일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생시에서는 다시 신금의 뿌리 또는 수를 봐서 화의 기운을 갖다가 통제시켜주고 신금을 도세주옥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생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봐야 될 생시, 무자시가 되겠죠. 무자시. 자시는 무자시가 되는데, 자수 하나를 얻는 것은 그냥 뜨거운 여름에 조우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고, 자수를 가지고 신금을 갖다가 도세주옥할 수는 없습니다. 선생님, 자수 안에는 지장간 임수라고 하는 것과 임수라고 하는 것과 그다음에 개수가 있으니 자중에 있는 임수로서 도세주옥이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어본다라고 하면, 자중에 있는 임수는 마치 없는 것 같다 생각하시고, 자수 안에는 그냥 개수만 홀로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중에 있는 임수는 불용한다, 쓰지 않는다라고 보시고, 문제는 뭐냐면 무토투출하는 것이 문제죠. 자, 미월토가 왕한 계절에 사화까지 있는 상태에서 무토투출하게 되면 이거는 오금 정도가 아니다. 토다 뭐가 된다? 토다 매금이 되기 때문에 신금이 땅속에 쳐서 좋지 못한 환경에 처해져 버릴 수밖에 없는 것이다라고 보겠고요. 무술시 또한 무자시에 더하여 이런 술토까지 얻었기 때문에 이거는 완전 매금 될 수밖에 없죠. 이거는 화운 가면은 큰일이고요. 금수운 간다 하더라도 이 무토를 제거하지 않는 한은 그게 발복할 수 있는 사주 구조가 되지 못하고, 기축시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무토는 아니라 하더라도 토왕절에 기토 투출되어 있죠. 이 기토가 약한 기토가 아니죠. 사에 통근할 수 있죠. 숙에도 뿌리를 내릴 수 있습니다. 사축 준삼합이 된다 하더라도 이거는 금도 왕해지겠지만 어차피 토가 너무 왕해져 있기 때문에 이것도 기토가 신금을 습토라서 생각한다 하더라도 신금 자체가 토다 매금은 아니라더라도 오금이 될 수 있죠. 반드시 임수로 또 도세조역해 줘야 되는데 여기에 있는 임수를 쓰지 못하니 신금이 더럽혀진 것을 우리가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 반지가 녹이 쓸어 있거나 먼지가 쌓여져 있는데 그거를 광약이 없어서 닦지 못하고 있는 것과 똑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경인시 좋을 일은 별로 없겠죠. 경인시가 된다라고 하면 뭐 경금이 있어서 나를 도와줄 듯 하나, 역시나 이거 거의 뭐 사화 하나가 있기 때문에 지지로 화가 왕한 걸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목이 왕하니까 목은 어차피 화를 생하는 관계가 있겠고, 경금이 검 모양으로 봐서는 경금이 임수를 생하는 구조와 같지만은 정인미 합해서 임수가 신금을 도세주옥하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단점이다라고 봤을 때, 반대로 이제 임진시 이렇게 되게 되면 미약하더라도 요 임수를 얻게 되면 얘는 묶여서 못 쓰게 되겠지만은 얘는 신금을 도세주옥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정화는 예하고 합하는 것이지 예하고는 합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얘는 못 쓰지만 얘는 쓸 수 있다. 또 한 가지, 진토는 신금 입장에서 놓고 봤을 때 인성이지만은 임수가 통근할 수 있는 수의 고지가 되죠. 수고라고 해서 수의 고지가 되기 때문에 저거는 능히 임수가 신금을 도세할 수 있는 그러한 사주국사가 된다. 역시나 지지로 신금 늦은 유금 정도가 있으면 좋을 것인데, 저것이 쓸데없는 것이 진토가 있어서 조금은 아쉽기는 한데, 쓸데없다라고는 좀 말은 좀 그렇고, 그래도 진토라도 있으니까 뭐 신금이 생도 얻을 수 있고 임수가 뿌리를 얻을 수 있었죠. 갑오시 같은 경우는 좀 매우 적합하지 못합니다. 미월에 4, 5를 모두 보게 되면 이건 방합을 완전하게 사오미 남방 방합을 완벽하게 구전해 있기 때문에 이거는 목이 있다 하더라도 화를 생할 뿐이죠. 이렇게 되면 신금이 어떻게 된다? 녹아버린다. 쓸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살중신경하고 똑같습니다. 잔질지인이 된다 해서 이렇게 되면 일간약하고 관살이 이렇게 많아지게 되면 잔질
지인이라고 해서 질병이 많다라고 이렇게 보시는 겁니다. 어렸을 때 애들 보면 좀 감기 같은 거 많이 걸리고 막 잘 다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일간이 약하고 관살이 왕한 사람들이 좀 대체적으로 그러한 것이 있고, 잔지질염, 포병객이라고도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일단 뭐 아기를 낳았는데 막 이렇게 되면 좀 겁을 많이 먹는데, 그래도 이렇게 태어났을 때 금순으로 가면 그래도 좀 낫습니다만은, 그나마 또 이게 목화운으로 가게 되면 일간은 약한데 목화운으로 가게 되면 다시 관살의 왕에 지게 되니, 여명인 경우에는 반드시 사시, 오시, 미시는 좀 피하는 것이 좋겠고요. 만약에 태어난다라고 하면 저는 병신시 정도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명이었을 때는 그래도 기해시도 나쁠 것 같지는 않지만 이거는 사회 상충이 돼서 안 되는 거고요. 만약에 이때 난다라고 하면 여자 같은 경우에는 임진시 아니면 병신시 두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것이지, 다른 날 뭐 무자시, 무술시, 뭐 개사, 갑오시 이렇게 태어나게 되면 이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임진시 또는 병신시 정도로 생각하시고, 정유시는 사유해고만다 하더라도 역시나 7살 정화가 또 투출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그닥이 아니죠. 저 같은 경우 절대 정유시는 선택하지 않는다. 만약에 내가 누구기 이날 딸을 낳는다라고 하면 신시, 진시 둘 중에 하나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날이 무지 덥습니다. 더위 먹지 마시고요. 건강관리 잘 하시고 건강하게 명리학 공부 열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